병신일주의 2021년 신축년 운세를 보겠습니다. 병신일주의 일간 병화에게 신축년의 천간 신금은 정제가 됩니다. 정제는 현재와 달리 안정적인 재물의 흐름이고 예측 가능하고 계획적인 목표의 추구입니다. 그런데 일간 병화와 천간 신금은 병신합을 이루어 수기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만큼 관성의 기운이 커지는 흐름도 되기에 안정적으로 들어온 재물은 다시금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일 또는 체면치레를 해야 할 상황에서 흘러나갈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천간합으로 발생하는 관성의 기운을 잘 감당해낸다면 명예가 올라가고 조직에서의 위치가 상승하며 권위가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즉 합이나 충은 합이 무조건 좋고 충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합과 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사주 전체의 균형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병신일주 일지 신금의 지장간에는 무토식신, 경금편재, 임수평관의 기운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년에 병신합을 통해 커지는 관성의 기운을 온전히 감당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는 과도한 책임의 무게감 때문에 몸이 상하거나 잘 버티는 것 같다가 갑자기 엉뚱한 방향으로 훅 튕겨지는 모양새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주변과 책임의 무게를 나누고 너무 잘 하려는 마음이나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려는 마음을 어느 정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으로 쉬는 시간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보충하고 몸과 마음의 긴장감을 풀어줘야 합니다. 다음 일간 병화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상관이 됩니다. 상관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기운입니다. 그런데 병신일주에게 상관의 기운은 일간 병화의 기운을 더욱 소진시키게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일을 벌이게 되면 완벽주의적 성향의 병신일주는 끝을 보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시선도 의식하는 기운이 커지는 만큼 더욱 강하게 자신을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간 병화가 이렇게 발산적 흐름이 강해지는 것을 온전히 감당해내기에는 버거움이 있기에 오히려 상관의 부정적 느낌인 구설수가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신일주는 신축년을 맞이하여 너무 새롭게 일을 벌이려 하기보다 오히려 일의 범위를 줄이고 주변과 일을 나누면서 최대한 본인만의 릴렉스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축적된 재능을 다 드러내려 하기보다 오히려 공부의 시간을 늘려서 지식을 흡수하고 저장하여 다음을 기약해야 좋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결실을 얻을 수 있고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며 다음을 위한 에너지와 지식도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화개살 또는 명예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병신일주에게 상관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나 언변력을 발휘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게 됩니다. 한편 병신일주 일지신금은 역마살의 기운입니다. 그리고 일지신금은 십성론의 관점에서 편재가 됩니다. 그만큼 병신일주는 욕심도 많고 영역의 확장성도 커서 계속 현실적 목표를 향한 공을 던지고 그것을 잡기 위한 분주하고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신축년에는 상관의 화개살 기운이 들어오기에 결과와 결실을 향한 몸과 마음의 분주함이 줄어들고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좀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병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암록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암록의 기운은 건록의 기운을 끌어오는 기운입니다. 그만큼 본인이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어디선가 연륜과 여유가 있는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뜬금없이 들어오는 기운이 아니고 병신일주의 성향적 특성이 독립적으로 열심히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그러한 열정을 도와주고 싶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병신일주는 체력 안배는 해야겠지만 현실적 목표를 향한 부지런함과 열정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병신일주는 문창기인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년에 들어오는 상관 화개살의 기운과 더불어 문창기인의 특성이 더욱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말과 글에 있어 힘이 생길 수 있고 주변에 대한 설득력이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병신일주가 인성의 기운이 없는 만큼 바로 표현하고 말하기보다 한 번쯤 곱씹은 후에 표현하고 말할 때 불필요한 구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운성론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병신일주에게 신축년의 지지인 축토는 양의 흐름이 됩니다. 양의 흐름은
엄마 뱃속에 있는 아직 세상에 태어나기 전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만큼 안정적이고 편안한 흐름이면서 엄마를 통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중간에 필터가 있는 흐름입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마음의 여유로움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신이 아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병신일주는 일주 자체적으로 병의 흐름입니다. 병의 흐름은 몸이 늙고 병들어서 병상에 누운 상태입니다. 물론 실제로 아프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병상에 누운 환자처럼 과거를 회상하고 동병상련의 마음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병의 기운은 공감 능력이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다는 것은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없음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과거의 추억에 빠지거나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으로 우울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신일주의 병의 흐름이 신축년의 양의 흐름을 보는 것은 마치 병상의 환자가 임신한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바라보는 느낌이 됩니다. 뱃속의 아기를 생각하면 희망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이끌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다만 양의 기운은 잠재된 에너지가 크고 세상에 태어나기 위한 희망을 품은 기운이기에 병신일주가 신축년의 양의 기운에 집중한다면 다음 흐름에서의 도약을 위한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적절히 본인의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키우고 자신의 재능과 재주를 갈고 닦는 데에 집중하며 일의 완벽한 결과나 확실한 책임감보다 실수가 좀 있더라도 털털한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는 과정을 즐길 때 자연스럽게 안정적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